나라 67강 꿈에 대해선 네 번째, 이재명이 이긴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문명고 학생들이, 경산에 있는 문명고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2차 촛불혁명이 시작되었구나. 뭐냐 하면은 국가와 재벌이라는 거대 권력의 부조리와 폭력과 부패와 이런 것에 대한 싸움이, 그래서 구체제 청산이 1차 촛불, 구체제 청산 이후가 1차 촛불 시위였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학교, 회사, 또 언론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 조직들, 이 사회민주화, 사회 조직들에도 조폭적 구조가 그대로 있거든요. 교장이 결정하면 뭐든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그 다음에 사장이 황제인. 그런 구조는 한국 사회에 막 곳곳에 스며들어가지고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곳에서 지금 촛불혁명이 불을 당긴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TK 지역에서 그게 시작됐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사드 반대가 TK 지역에서 시작된 거하고 또 맥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있는 오산고등학교, 그 다음에 경산의 문명고등학교에서 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를 해가지고 오산고등학교에서 이미 학생들이 이겼고, 문명고등학교도 이거는 학생들이 이기는 그냥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이 2차 촛불 혁명이 조만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번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적의 요구대로 촛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전번 시간에 대선 사기극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하나는 정권교체 사기극, 반기문과 문재인 대결로 몰아가지고 이재명 촛불을 무시해버리고 배제해버리는 것. 그 다음에 친노 정권 사기극을 통해 가지고 안희정 문재인 대결로 몰아가가지고 이재명과 촛불을 무시해버리는 것. 이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공개적인 언론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로 볼 것 같으면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한 30% 남짓, 그 다음에 안희정이 20% 안팎, 이래가지고 이제 완전 양강구도로. 그래서 한국인 대다수가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골라 게임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아니에요. 그 바다의 밑바닥에서는, 그죠?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준비되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막 응축되고 있어요. 그게 이미 드러나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재명이 대세예요. 이걸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 그러니까 오늘 24일이죠. 24일이니까 사흘 전에 제가 이 쭉 추적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동영상의 조회수나 그 다음에 좋아요 비율이요, 이재명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이재명이 1차 촛불 집회에서 한 연설, 10월 29일 날 박근혜는 집으로 연설했죠. 그 동영상을 얼마나 봤냐 하면요, 131만이 봤어요. 이거 무슨 야동 그것도 아주 유명한 야동 수준의, 야동도 1인 정도 보는 건 잘 없죠, 그죠? 예? 예, 여하튼 그래서 이런 정도 봤는데, 더 놀라운 건요, 좋아요가 16,382개, 94%입니다. 그 다음에 싫어요는 818개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촛불 6차 집회 때 그 빵 먹다가 소환대 강연한 거 있죠, 그죠? 그게 12월 3일 강연인데, 그 강연도 91만 명이 봤어요. 제가 뒷다리는 다 떼버린 겁니다. 뒷다리는 91만 6천 명 얼마 이래 봤는데, 그건 뒤엔 다 떼버리고 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좋아요, 싫어요 중에서 좋아요 비율이 96%입니다. 이건요, 거의 열광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KBS 1TV에서 한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이거는 이제 문재인이는 거부했죠, 그죠? 거부했는데, 여하튼 여기에서 이재명이 이 편을 가장 많이 봤는데, 여기에서도 18만이 봤는데 좋아요 비율이 97%입니다. 지금 94, 96, 97 이래요. 그 다음에 MBC에서 또 대선 후보 불러가지고 이제 질의응답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 동영상이 30만을 봤어요. 이거는 2월 7일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죠. 30만을 봤는데, 그 좋아요가 94%. 그 다음에 이 댓글을 좋아요를 누르는 비율도요, 딴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요. 딴 사람들은 좋아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요 MBC TV에서 한 걸 22분 요약을 했는 게 있어요. 그거는 71만이 봤어요. 거기서도 좋아요 비율이 89%. 근데 문재인 MBC 그 프로그램은요, 3,669명이 봤고, 좋아요가 29명, 싫어요가 55명으로 좋아요 비율이 35%밖에 안 돼요. SBS 볼 것 같으면은, 이건 2월 14일 날 방송한 건데, 이재명이 20만, 이재명 동영상이 20만, 6,025명이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95%. 문재인은 10만, 좋아요 누른 사람이 469명. 그러니까 이재명의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3,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비호감도가요, 49%나 돼요. 이재명은 95%인데. 안희정 동영상은 7만 명이 봤는데, 여기에 호감도가요, 41%밖에 안 돼요. 59%가 비호감도예요. 비호감이에요. 안철수는 생략.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경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출마의 변하는 걸 올렸어요. 그 출마의 변을 올렸는데 2월 20일 날 조사에서 문재인이 37,000, 안희정이 12,000, 이재명이 30만입니다. 게임이 안 돼요. 조회수가. 그 다음에 2월 22일 날 보니까 문재인은 46,000, 안희정은 3만, 이재명은 37만. 이것도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틀 사이에 얼마나 올랐는가 봤어요. 이틀 사이에 얼마만큼 클릭했는가 보니까 문재인은 9,552명, 안희정은 17,363명, 이재명은 62,947명. 그래서 문을 100으로 봤을 때 안은 182, 이재명은 659. 6배 이상 누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되면 관심도가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그 관심도를 누가 여기 이제 도표화 해가지고 해놔놨던데, 이재명이 78.8, 문재인이 약 10%, 안희정이 약 7%, 최성이 약 5%. 이래 나옵니다. 민주당 여론조사 보면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70%가 문재인을 지지하고 차 뻥입니다, 뻥. 그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인터넷 여론조사를 % 안팎으로 나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은 여기에다가 또 세 가지의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96% 공약을 실현한 성남시죠. 성남시 그 자체가 굉장한 폭발력입니다. 최악의 도시를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놨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가지고 혁명적 대통합을 이뤄내죠. 그래서 극우 세력까지 열렬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봐서요. 한국의 극우들은 그죠? 어버이 연합을 뭐로서 먹습니까? 자기들의 도구로서 먹죠. 그죠? 돈 몇 푼 쥐어주고, 나와가지고 자기 뜻하고는 무관하게 팔아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인간화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한 거 보니까 일단 그 사람의 정체를, 그 다음 인격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사람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나 어떤 그 경제 정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른들 일자리를 준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참전 군인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내니까 이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혁명적 대통합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남 사람들은 정말 혁명적 대통합을 이룬 결과가 뭡니까? 자랑스러운 성남입니다. 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촛불 과정에서 이재명이 보내준 기대와 신뢰가 있죠. 그죠? 그건 지금 다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요, 이재명이 내놓은 공약들을 쭉 보니까 이게 무슨 공약일까? 이래 살펴봤어요. 컨셉을 잡았어요. 그 이재명 공약을 만드는 팀이나 이재명한테서 이런 개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고 일별해보고는
아, 이거구나 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의 공약을 그 핵심 단어를 잡으라면 저는 홍익인간이라고 잡고 싶어요. 이재명이 대한민국에서 누가 어디가 아픈지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열심히 관찰하고 성남시에서도 그걸 열심히 봤어요. 누가 어디 아픈지. 그 아픈 곳을 찾아냈어요. 이재명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처방전을 그 처방전이라는 건 말로 하는 처방전이 아니라 경제 처방전을 내놨어요. 돈을 어떻게 지원해 주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청년한테, 어른들한테, 사인군한테, 독립운동가들한테, 장애인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면 그들이 덜 아플까를 고민했고 그걸 실천한 겁니다. 그것이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공약은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익인간 처방전이다. 이 처방전은요, 경제범죄자 1만 명 정도, 한국 경제범죄자들 많죠, 그죠? 뭐 1만 명도 넘긴 하겠지만 하여튼 흉악한 경제범죄자들 한 10,000명 외에는요 5천만 모두한테 이익이 가는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천만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좀 넘지만은 우선 당장 손해를 본 사람은요 얼른 보면 한 100만 돼요. 법인세 인상을 하고 국토보유세를 매기고 하면은 한 100만 정도가 세금 부담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전부 최상층이죠, 그죠? 최상층인데, 그죠? 이 사람들은요, 얼른 보면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은 만약에 다음 정권이 이재명이 아니고 딴 사람이 돼가지고 사드 배치를 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드 폭격을 당합니다.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사드 배치를 막아줌으로써 이 사람들의 손실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익입니까? 그 다음에 당장 이익을 본 사람들은 기본소득세가요. 뭐 우선 2,800만 원이라 그죠? 100만 원씩 받을 사람이. 거기다가 또 저거 뭐예요? 국토보유세 30만 원씩 받으니까 뭐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각종 이 홍익인간 공약은요, 이 사실은 정밀하게 누가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기획해 놓은 강의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지금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거는 꼭 누군가가 얘기하긴 해야 돼요.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홍익인간 공약이 실천되면 어떤 나라가 될 거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하튼 그 다음에 이 홍익인간 공약 중에서도 기본소득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그죠?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안 될 거다 하는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 희망을 상실했죠,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희망을 되살리고 있거든요. 기본소득세라는 게. 특히 그죠? 이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히 큰 희망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당선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봐요. 왜?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우리한테 이런 이익이 돌아오겠거나 눈에 딱 보이는 게 기본소득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이제 자영업자, 재래시장, 저소득 가게가 그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 되면 그러니까 재벌에다가 돈 퍼붓는 방식이 아닌 저 밑바닥 서민 경제에 돈을 부어가지고 그죠? 경제를 환원시키는 거 아닙니까? 돌려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경제 활성화의 어떤 중요한 어떤 뭡니까? 그 불쏘시개가 될 거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게 기본소득제를 이런 정도로, 이재명 공약 정도로 실행하게 될, 이런 정도 실행한 나라가 없거든, 아직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시대, 노동 종말 시대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정말 거대한 첫발을 내디디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첫발입니다. 이게요,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이게 가져올 성과는 굉장히 커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드 배치 철회를 하면은 21세기 이순신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한번 얘기했죠. 그죠? 근데요, 이래 되면 그 성과도 굉장히 큽니다. 동아시아 평화 기조를 유지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미중 대결 구조가 아니고 이래 되면요, 한국이 여기 빠지면 미중도 그죠? 이 대결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화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이 빠져버리면 더구나 이제 필리핀도 중국 포위 작전에서 빠지죠. 베트남이 하겠어요. 대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위 작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 가게 된다는 거 하나. 이것 자체가 가장 큰 소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이 만약에 사드 배치 철회를 관철해내면은 중국에서요, 이재명은요, 시진핑급 영웅으로 대접받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 되면요, 그게 엄청난 경제적 이득으로 보상이 될 거예요. 지금은 사드 배치하면은 죽는 길로 가고, 사드 배치를 막으면은 정말 흥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알게 되면은 홍익인간 민주공화국, 정말 우리의 건국, 민족적 건국 이념이 있잖아요. 그죠? 국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래서 1%의 국가를 홍익인간 민주공화국으로 바꿀 수 있다. 만약에 이재명의 공약이 90% 정도만 실현되면은 이재명의 시대는 21세기 세종시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못하면 물론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세계의 폭발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저는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촛불 대통령으로 가는 건 역사적 순리다. 그거는 인류사의 과정이 다 그래요. 혁명을 해놔놓고 혁명의 리더는 너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역사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혁명의 이후에 크롬웰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왕국 체제를 완전히 타파했죠. 미국의 독립전쟁 리더 워싱턴이 건국을 했죠. 러시아 혁명 레닌,
쿠데타를 진압한 옐친, 프랑스 독립의 선봉장 드골, 베트남 미국 전쟁에서 이긴 리더 호치민, 이렇게 혁명의 리더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역사의 순리입니다. 근데 한국은 점령국 앞자기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고통을 겪고 있죠. 이재명은 촛불혁명의 특별한 리더다. 아까도 우리 전번 시간에 우리 얘기했다시피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동시에 가진, 그래서 주권자에게 귀 기울이고 주권자와 소통하고 주권자의 뜻을 존중하는 그게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남시에서는 개똥 치우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도로가 뻥끗나면은 그 뻥끗난 게 시민이 제보를 하게 되면 바로 조치를 하고 그 시민한테 바로 알려줘요. 이게 바로 팔로우십이에요. 무혈혁명으로 프랑스 혁명 버금가는 성과를 얻었다. 국가 권력을 타도하고 재벌 권력의 핵심을 구속시켰죠. 이런 리더를 일회용 반창고로 쓰는 나라, 언제는 우리가 얻을 거 다 얻었으면 너는 집에 가서 놀아라, 이런 나라는요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나설 겁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혁명에 마감하는, 우리가 아까 그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봤죠, 그죠? 끓고 있죠? 그렇죠, 그죠? 이게 민주당 경선에서 반드시 폭발할 거다. 그래서 민주당 경선에서 어떻게 되겠냐? 적폐청산 민주공화국 열망이 경선 참여로 이어지고 민주당 지지자 최소 100만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숫자 노름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 얘기입니다. 촛불에 참여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1회라도 참여한 사람은 한 3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 좀 열심히 참여한 사람은 한 150만 내지 200만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그 중에 한 50만 정도 연설을 직접 들어봤거나 동영상을 시청했거나 촛불에 나와가지고 팔을 흔들어 본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냐 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한 사람들, 성남 사람들이죠. 성남 인구가 한 100만 되는데 한 10만 정도는 이런 사람이라면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적극 참여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노동권 강화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상균도 노동부 장관 시키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기본소득을 볼 것 같으면 기본소득으로 덕 볼 사람들이 2,800만원. 아니, 그보다 많잖아, 그죠? 그 사람들 중에 그래도 좀 그 이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참여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사드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드를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이 100만 정도가 참여하면은 1차 경선에서 무난히 과반을 얻어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60% 안팎의 득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당선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아마도 이건
저만의 기대가 아닐 것입니다. 홍익 인간을 이룰 수 있는 큰 머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